자, 7페이지 봅시다. 여러분 6페이지 할 때 식 만드느라고 어지러웠죠. 7페이지부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학 기호를 쓸 때 몇 가지 약속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뤄볼 겁니다. 더운데? 더워요. 끌게. 자, 첫 번째 여러분이 이제 지켜야 될 원칙이 뭐냐면 곱셈 기호를 안 씁니다. 곱셈 기호를 생략해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근데 이제 곱셈 기호를 생략하면은 여러분이 식 쓰는 게 조금 더 자유로워져.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자, 3 곱하기 x를 하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이 3 곱하기 x는 여러분이 지금 이 단원을 배우기 전에는 그대로 얘를 남겨놔야 되거든. 3하고 x하고 가운데 있는 곱하기 기호까지 말이야. 근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곱하기 이걸 안 써도 돼, 아예. 그래서 이 3 곱하기 x를 이렇게 3하고 x를 붙여 형태로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 3과 x 사이에 이렇게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다는 의미.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문자랑 숫자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거 곱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해주면 됩니다. 자, 또 예를 들어 볼까요? 3 곱하기 a를 하라고 했어. 그럼 얘는 당연히 3a라고 작성할 수 있겠죠. 네. 곱하기는 앞으로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a라는 알파벳하고 b라는 알파벳을 곱하라고 했다 치자. 그럼 이때도 곱하기를 안 써서 a랑 b를 그냥 붙여버리면 될까? 네, 붙여버리면 돼요. 네. 앞으로는 여러분 곱하기 쓰지 않고 얘네를 그냥 붙여 쓰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떤 학생이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그럼 2 곱하기 5는 25라고 써도 되나요? 이건 아니지 얘들아. 이건 아니지. 아무리 곱하기로 생략한다고 해서 이렇게 쓰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2 곱하기 5는 10이죠 여러분. 네. 그런데 여러분 이런 2 곱하기 5도 곱하기를 생략해서 쓸 수 있어. 이거 없는 건 아니야. 자,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2랑 5를 쓴 다음에 가운데다가 이렇게 점을 하나 찍어주면 돼요. 그럼 얘가 바로 숫자랑 숫자의 곱의 표현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아마 중학교 1학년들 책에서는 얘를 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나중에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곱하기가 생략되는 거라고 인지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 어떤 이제 예를 들어볼 수 있을까?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얘네들은 너무 쉬워. 지금 얘기하는 게 독특한 경우니까 이걸 잘 들어놔야 돼. 자, 3 곱하기 x를 방금 예로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x 곱하기 3을 예로 들어봅시다. 근데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아까 곱하기를 생략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x3이라 써야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이렇게 써도 될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 그럼 얘는 또 왜 안 되냐? 자, 두 번째 원칙 때문에 그래.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항상 숫자랑 문자랑 쓸 때 숫자가 제일 앞에 와야 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렇게 x3 이렇게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x가 비록 앞에 있다고 해도 이렇게 3이라는 숫자를 먼저 적어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근데 숫자처럼 앞에 와야 되는 애가 있어. 자, 그게 뭐냐면 알파벳 순서대로야. 오케이, 알파벳 순서대로입니다. 자, 그러니까 a 곱하기 x를 하라고 했으면 xa보다는 ax라고 써주면 좋겠죠. 근데 물론 여러분 이 알파벳 순서대로 써야 되는 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러면 알파벳 순서 바꿔서 쓰면 틀리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 숫자가 제일 앞에 와야 된다랑 곱셈기호 생략해야 된다는 건 꼭 지켜줘야 되는 아이들이니까 잊지 말아줍시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 말고 또 어떤 규칙이 있을까? 자, 세 번째, 이것도 이제 좀 독특한 건데 맨 앞에 식의 가장 앞에 (1이) 있는 경우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1에다가 x를 곱했을 때를 말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1에다가 x를 곱하면 아까 곱하기 안 쓴다고 했지? 그럼 이거 1x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1x라고 써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약속을 해주는 거야. 문자 앞에 숫자 1이 있을 때 있지? 이때는 1을 안 써도 됩니다. 오케이. 자, 이때는 1을 생략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예를 또 들어봅시다. 1 곱하기 a 곱하기 b를 하라고 했다 했어요. 자, 그럼 정답은 당연히 1a b겠지. 근데 제일 앞에 1이 있는 경우는 얘를 그냥 a, b라 써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들이 이걸 반대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식에 a랑 b 둘밖에 없잖아? 그럼 이 제일 앞에 숫자 누가 있는 거야? 1이 숨어 있는 거야. 알겠지? 여기 앞에 숫자가 아무것도 없다 해서 숫자 0이 숨어 있다고 말하면 안 돼. 여기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1이 숨어 있는 거야. 알겠죠? 요거를 잘 기억해 주도록 합시다. 자, 그럼 두 번째. 마이너스 1에다가 a를 곱했을 때야. 얘들아, 아까 곱하기를 안 쓴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a라고 써야 되겠죠? 네, 맞아요. 그럼 이때는 1을 써야 될까? 안 써도 될까? 네, 이때도 어쨌든 숫자 1은 1이니까 안 써도 상관없어요. 아니, 상관없어요.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1은 안 써도 되는 거야. 헷갈리면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번에는 0.1 곱하기 a야. 아까도 곱하기를 안 쓴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얘를 0.1a라고 쓰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뭐냐면 이때는 1을 지워도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이때는 안 됩니다. 또 왜 안 될까? 얘들아, 여기 1은 숫자 1이 아니지. 0.1이야. 오케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1과는 다른 아이야. 0.1은 1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때는 이 위에 상징하고 있는 1과 다른 숫자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됩니다. 이때는. 알겠죠? 네. 이거 또 내가 하면 또 화내려나? 자, 그럼 이제 0.1a를 분수로 한번 바꿔볼게. 그럼 10분의 1 곱하기 a가 되죠. 여러분, 여기 a라는 i는 분자랑 곱해져? 분모랑 곱해져? 분자랑 곱해져요. 그래서 얘가 10분의 1 곱하기 a가 되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때는 a가 1이랑 만나서 1a가 될 텐데 이때는 그럼 1을 안 써도 될까? 안 써도 됩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거는 10분의 a라고 씁니다. 왜 이렇게 복잡해요? 아, 복잡합니다. 이게 원래 그냥 안-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에 새로운 정보를 입력해야 돼서 뭐가 복잡해 보이는 거야. 그냥 다 쓰라고. 근데 다 들어놓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면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예요. 자,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얘들아, 이거 헷갈리지? 근데 잠깐만 얘들아, 막 지금 열심히 뭘 쓰고 있는데 쌤이 생각하는 수학 공부 방법은 다른 과목과는 좀 달라요. 지금 내가 여기 칠판에 쓴 거 있잖아. 이거를 잘 메모해 주는 건 아주 좋은데 여러분, 메모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거 한 걸 문제 적용할 줄을 알아야 돼. 이거 외운다고 해서 7페이지, 8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잘 풀진 않아요. 자, 문제를 그럼 직접 봅시다. 자, 3번 봅시다. 얘들아, 직접 배운 걸 이제 문제 적용하는 거야. 지금이 중요한 거야. 3번에 1번 a 곱하기 5를 한다고 했어. 근데 아까 내가 곱하기를 쓴다 했어, 안 쓴다 했어? 안 쓴다 했거든. 자, 그러니까 a 곱하기 5에서 곱하기를 지우라는 뜻이야. 그럼 답이 뭘까? 그렇지, a5가 아니야 얘들아. a5가 아니야. 5가 먼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a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나중에 a5 쓰는 사람 있습니다. 제발 숫자가 먼저 와야 돼. 자, 두 번째, x랑 y랑 7이랑 z를 곱하라고 했네. 자, 그럼 이거 곱하기 다 생략해서 xy 7z라 쓰면 안 되겠죠? 제일 앞에 누가 와야 돼?
네, 7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7을 제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x, y, z를 쓰는 겁니다. 근데 7을 먼저 쓰고 내가 z, y, x라고 썼네? 그럼 이거 틀려 맞아? 틀리지는 않아요. 틀리지는 않아요. 아까 내가 그랬죠? 알파벳 순서가 순서대로 쓰면 좋긴 하지만 순서대로 안 쓰면 잘못된 건 아니라고. 가급적 그렇게 써줬으면 좋겠다인 거지. 순서를 바꿨다고 해서 막 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얘들아, 너네 순서대로 써야지 나중에 그 채점할 때 보기 좋아. 채점지에는 전부 다 순서대로 돼 있거든. 나중에 너는 채점할 때 나한테 선생님 저 이거 YX라 썼는데 맞아요 틀려? 막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순서대로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서 서서히 지워져 가고 있을 것 같은데 3번의 3번 문제를 봅시다. 여기 지금 숫자 중에서 그 숫자 문자 중에서 제일 앞에 와야 되는 애가 누굴까? 3번에 3번 말이야. 마이너스 3이겠지. 마이너스 3이 제일 앞에 와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와야 되는 애가 누구지? 그렇지. x 그리고 x 그리고 y야. 근데 여러분 x랑 x랑 두 개가 곱해졌잖아. 그럼 이거 뭐라 썼어? 제곱. 그렇지. x 제곱이라 썼어.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을 먼저 쓰고 x 제곱을 쓰고 그 다음에 y를 써주면 되는 거지. 알겠죠? 제곱까지 같이 적어줘야 합니다. 좋습니다. 4번은 같이 봅시다. 자, 4번을 보면 되게 특이한 애가 있어요. a 더하기 b라는 덩어리하고 마이너스 4를 곱하라고 했어.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제일 먼저 써야 되는 애가 누구게?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4가 당연히 앞에 와야 돼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4를 쓰고 그 다음 뒤에다가 곱하기 써도 돼? 안 써도 돼? 안 써도 되잖아. 그러니까 a 더하기 b를 붙여 쓰는 겁니다. 이렇게. 자, 얘는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해줄게. 필요한 설명이 있어요. 자, 뭐냐면은 쌤도 예전에 중학교 1학년 때 이게 궁금했는데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 근데 여러분 혹시 궁금해할까 해가지고 선생님이 옛날에 궁금했던 거를 얘기를 할게요. 뭐였냐면은 언제는 괄호를 쓰라고 하고 언제는 괄호를 안 쓰는 거야. 이게 언제 괄호를 써야 되고 언제 괄호를 쓰지 않아도 될까? 혹시 알고 있니? 네. 언제냐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날 보세요 여러분. 마이너스라는 기호가 사칙연산 기호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사칙연산 기호지. 이 사칙연산 기호가 다른 사칙연산 기호랑 붙어 있을 때 있지. 이때는 괄호를 써줘야 돼. 오케이? 근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 4가 앞으로 와버리면은 이 사칙연산 기호가 혼자 있지. 다른 애랑 겹치지 않잖아. 이때는 괄호를 안 쓰는 거야. 자, 그 다음 봐봐. 여기 애들 중에서도 사칙연산 기호가 괄호가 쳐져 있는 경우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써주는 거야. 여러분 예전에 그 덧셈뺄셈 우리 막 풀었잖아. 그때 플러스 1과 플러스 5를 더하라고 하잖아. 그럼 이때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었거든. 이렇게 사칙연산 기호하고 다른 사칙연산 기호가 붙어 있을 때는 괄호를 써줍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는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나는 곱셈 기호는 생략하라고 했는데 나눗셈 기호는 생략하는 법을 안 배웠는데 이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나눗셈을 다 곱셈으로 바꾸지 않았었나? 옛날에? 그랬었죠. 나눗셈은 모든 나눗셈이나 나눗셈은 다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했었어. 그러니까 여기 4번 문제 1번부터 4번까지를 다 곱셈으로 바꿔. 그 다음에 곱셈 기호를 생략해주면 돼. 아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10분의 1 a를 곱하기 생략해서 표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8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낼 겁니다. 8페이지에서는 여러분 뭘 할 거냐면요.
식의 값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이 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대입이란 단어예요. 혹시 대입이라는 말 들어봤니? 들어본 적이 없을 것 같아. 이 대입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집어넣는다는 뜻이야. 집어넣는 걸 대입한다라고 불러요. 자, 그럼 얘는 우리 문제를 바로 한번 풀어보자. 선생님이 초등학교 버전으로 먼저 문제를 풀어줄게. 3 곱하기 네모를 한 다음에 여기다 더하기 1을 하면 어떤 값이 나온다고 했다 치자. 근데 네모가 얼마인지를 안 알려줬어. 근데 문제를 계속 읽어보니까 이 네모가 숫자 2라고 돼 있어.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답이 얼마일까? 7. 그치, 답이 나오죠? 어떻게 구했니? 곱하고. 그치, 네모에다가 2를 여러분이 집어넣었지. 이게 대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초등학교 때 이미 대입을 알고 있었던 거야. 자, 그때 이걸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는 어떻게 가르치는 거냐면 네모를 지우고 이 네모를 x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여기 네모도 x라고 부르는 거지. 정답이 얼마죠? 다시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니까 3 곱하기 2 더하기 1 해서 7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5-1번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다만 아까 우리가 곱하기를 안 쓴다고 했지? 8페이지에 5-1번 문제를 보면 x가 2일 때 1번 문제가 x가 2일 때 1번 문제가 3x 플러스 1값 구하는 거였어. 자, 곱하기를 안 쓰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 배웠던 표현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딱 얘를 보는 순간 3하고 x가 있네? 그럼 얘가 가운데 곱하기를 생략하는 거니까 3 곱하기 2 더하기 1을 해야지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수업 제대로 안 듣는 학생들은 나중에 이거 정답 구하라 하니까 32 더하기 1 하고 있습니다. 곱하기 생략되어 있는 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발.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봅시다. 5번에 4번. 여기 보면 x제곱 마이너스 6x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질문이 많이 쇄도해. 뭐냐면 여러분 얘가 얼마일까? x제곱이 내가 x의 2라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잖아? 그럼 여기가 2의 제곱이 되는 거거든? 2의 제곱이 얼마지? 그치? 2 곱하기 2 한 번 더 하라 뜻이니까 4죠. 거기다가 6에다가 2를 곱하는 값을 빼란 얘기야. 그럼 얘는 4 빼기 12가 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오케이? 내가 이걸 왜 조심하라고 하는 걸까? 부호 때문에 그래. 만약에 여러분 x가 마이너스 2였다면 x제곱은 얼마였을까? 플러스 4일까? 마이너스 4일까? 이거 언제나 헷갈리는 그 문제지. 플러스 4일까? 마이너스 4일까? 플러스 4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같이 제곱돼야 되는 거니까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 8번에 6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직접 대입하고 y에다가는 3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점이 있다면 뭐야? 2번 문제를 잘 보세요. x, y라 써져 있어. 얘들아, 여기 x랑 y 사이에 누가 있다고? 그치, 그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x, y가 붙어 있다고 해서 그냥 숫자를 붙였으면 안 돼. 마이너스 13이라 쓰면 안 돼요.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라고 바꿔줬고 계산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가 주로 그 뭘 연습할 거냐면 이제 식을 만드는 방법을 연습할 거고, 그 다음 방정식의 표현을 보기 전에 이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식을 어떻게 정리해서 깔끔하게 작성할 것인지 이제 그걸 연구하는 거야. 내가 이제 이 부분을 배운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봤을 때 렉처 13번이 오히려 더 어려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그 이유는 1차식 자체가 별로 어렵지 않은 쉬운 단원인데 그 단원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용어를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자, 내가 하는 말이 요지가 뭐냐면 이 단원만큼은 복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수업 들은 거 있잖아. 숙제를 빠른 시간 내에 하고
좀 복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서 숙제를 하는데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올린 영상들 다시 검토하면서 숙제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은 가기 전에 그 월말평가 시험지 고쳐서 선생님한테 확인받고 또 지난 시간에 검사 받아야 되는 학생들은 월교재 평가도 검사 받아서 하고 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고생 많았어요. 선생님 채점 다시 안 돌려준 학생